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필립 피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성장 투자라는 개념을 거의 창시한 인물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의 철학, 방법론, 유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피셔의 핵심 아이디어, 특히 그 유명한 사실수집, 영어로는 스커틀벗이라고 하죠. 그리고 15가지 포인트라는 기업 평가틀, 이걸 좀 깊게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단순히 주식 투자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얻는 데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피셔 철학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1929년 대공황 경험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숫자만 보면 분명히 싸 보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PER 같은 거 낮고.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본 거죠. 이게 아주 뼈아픈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너머를 봐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의 어떤 질적 강점, 예를 들면 경영진의 능력이라든지 혁신하는 문화,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 같은 거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 질적 강점을 파악하는 피셔만의 독특한 방법이 바로 사실 수집, 스카틀벗이군요.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고객, 경쟁사, 전현직 직원 이런 사람들한테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들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수집의 핵심은 딱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네. 고객, 경쟁사, 공급업체, 또 전 직원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요? 그렇죠. 이 과정이 왜 강력하냐면 공식 발표 같은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영진이 실제로 일을 잘 추진하는지 아니면 경쟁 환경이 미묘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은 이런 숨겨진 진실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결국 15가지 포인트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15가지 포인트, 이게 위대한 기업을 식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단순 체크리스트는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정확합니다. 15가지 포인트는 뭐랄까 기업이라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프레임워크, 틀이라고 봐야 해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나요? 크게 보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업이나 시장 자체의 특성.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 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는가. 이게 1번 포인트. 둘째는 경영이나 인사 관련. 경영진이 정직하고 능력이 있는가. 10번 포인트 같은 거. 마지막으로 재무나 운용 측면. 충분한 이익률을 내고 있는가. 5번 포인트. 이런 것들이죠. 그럼 개별 항목 점수보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가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연구개발 3번이 뛰어나도 그걸 실제로 사업화하려는 의지 2번이나 영업력 4번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전체적인 조화를 보는 거네요. 기업의 건강 상태와 미래 잠재력을 아주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까다롭게 골랐으니까 한 번 투자하면 거의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해가 가네요. 네, 정말 위대한 기업을 제대로 찾았다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나 경제 예측 같은 건 그냥 무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절대 안 판다는 건 예외도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입니다. 중요한 예외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처음에 분석했던 게 근본적으로 틀렸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인정을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 그 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 마지막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명백하게 보일 때. 이럴 땐 팔아야죠. 핵심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변화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가 가격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생각보다는 유연한 원칙이었네요. 그 실제 사례로 모토로라 투자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1955년이면 정말 오래전인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토로라를 그냥 라디오 만드는 회사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피셔는 거기서 반도체와 통신 분야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본 거죠.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사실 수집을 통해서. 네, 사실 수집을 통해서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모토로라는 꾸준히 수익성을 유지하는 걸 확인했어요. 이건 경영진이 정말 탁월하다는 증거죠. 여러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도 검증했고요. 그렇죠.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사람, 그리고 프로세스, 이걸 본 거예요. 경영이나 연구개발 관련 포인트들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아시다시피 거의 50년 가까이 보유한 걸로 나타났죠. 와, 50년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인내심인데요. 대단합니다. 이런 피셔의 방식이 워런 버핏에게도 영향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핏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죠. 내 투자의 85%는 그레이엄이고 15%는 피셔다. 이렇게요. 그 15%가 의미하는 바가 크겠네요. 아주 크죠. 그레이엄한테 배운 방식이 뭐냐면 싼 가격에 그냥 그럭저럭한 기업, 뭐 담배꽁초 기업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찾는 거였는데 네, 한 모금 빨고 버리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으로 버핏의 투자 철학이 진화하는데 피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업의 질적 가치, 뭐 경제적 혜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기 복리의 중요성, 이런 걸 깨닫게 해준 거죠. 아, 버핏 철학의 완성에 피셔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만큼 피셔 방식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위험도 따르죠. 일단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분석이 틀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집중 투자의 위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또 하나는 사실 수집이라는 게 결국 정성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해석하는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피셔 본인도 뭐 본전 생각 같은 감정적인 함정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안전마진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레이엄식 안전마진은 기본적으로 가격 할인이잖아요. 싸게 사는 거. 네, 내재나치보다 훨씬 싸게. 그렇죠. 근데 피셔식 안전마진은 본질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그 질적 판단력, 여기에 기대는 측면이 커요. 만약에 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는 가격이라는 완충장치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명백한 약점일 수 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이랑 자기 확신이 필요한 방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너머의 것을 보라. 기업의 질적인 강점, 그러니까 경영, 혁신, 문화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필립 피셔의 유산은 여전히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성장 투자를 그냥 감이나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규율 잡힌 지적인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죠. 어떻게 보면 투자 기법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이 접근법은 정말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어떤 분야든 그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서 진짜 장기적인 가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정보가 넘쳐나고 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정신이 없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피셔가 했던 사실 수집처럼 깊이 있는 질적 탐구를 여러분 각자의 관심사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